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우리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건강주치제도가 시작됐다. 건강주치제가 뭐꽝? 제주형 건강주치의는 제주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과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검진, 상담, 만성질환 관리까지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내 건강은 내 주치의가 몽땅 챙겨줄 거라. 몽땅 이사주게. 가까운 지정병원에서 내 주치의를 신청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제주포커스 진행의 김익태입니다. 드디어 제주 칭따오 국제항로가 문을 엽니다. 제주항을 한중 해상교역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냉혹한 재정 부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물동량 예측치는 계속 줄고 있고, 지금 전망대로라면 매년 수십억 원을 중국 선사의 손실 보전에 써야 합니다. 더욱 씁쓸한 건 국제항로의 백고동을 울리려 하는 동안 국내선 백길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주 인천 백길 재개는 기약이 없고 제주 부산 항로도 멈춘 지 3년째입니다. 이 탓인지 제주산 농수축산물 물류비는 폭등하고 특수배송비는 오르기만 합니다. 글로벌 물류 플랫폼을 외치면서도 눈앞에 국내 물류 대란은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 제주 칭따오 항로가 진정 제주 경제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다만 바다는 교역의 길이기 이전에 삶의 길임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김 기자의 생각입니다. 먼저 제주 지역 주요 뉴스 정수현 캐스터가 전합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에 대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과 조직을 축소해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민주당 소속 도의원에게서도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감금됐다 구출돼 현지 경찰서 유치장 여러 곳에 분산 수용된 한국인들의 상황을 KBS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송환을 기다리며 지내고 있는 경찰서 유치장 시설은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좁고 화장실도 열악했습니다. 어제 낮 제주시 노영동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1,400여만 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중국인 일당 3명이 제주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CCTV를 분석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1시간여 만에 3명을 검거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IBS는 4.3 당시 양민학살 주도자인 제2연대장 한병선의 공적비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도는 4.3 추가 진상보고서가 나오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문구 등을 정리해 보훈청과 안내판 설치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비가 강하게 내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이번 비는 주말인 토요일 낮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늦은 오후까지는 일부 지역에서 비가 오락가락 내리다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비의 양은 10에서 50mm가 예상되고 내일 새벽부터는 비구름대가 한라산 동쪽 지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낮 기온이 25도로 웃돌며 10월 중순치곤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 정수연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도로교통 상황 알아보죠. TVN 제주교통방송 김서연 캐스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출근길 도로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 시각 현재 본격적인 출근길 차량들 이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은 특히 안개 구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1100로 1100고지 휴게소 일대로 안개가 껴 있습니다. 다른 차량이 내 차량을 금방 확인할 수 있도록 안개등과 전조등 필수로 점등하셔야겠고요. 앞차와의 간격은 100m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김서림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내부 에어컨을 적절히 활용해 습도 조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 상황입니다. 주요 구간별 소요시간 살펴보면 번영로 국립박물관 교차로에서 봉계교차로, 더 지난 남도로 교차로까지 양쪽 오가는 방향 20분에서 22분 이상 걸리겠고요. 연삼로 거로사거리에서 신광사거리까지 27분 이상 소요되며 차량 이동 활발한 모습입니다. 애도로입니다. 오라교차로에서 해안교차로까지 약 12분 이상 소요되며 무난한 모습이지만 반대 방향은 26분 이상 걸리며 교통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대로입니다. 신제주 로터리에서 정실입구 교차로 방향 부분 속도 떨어지며 지체와 서행 반복하고 있고요. 일주서로 하기입구 오거리에서 2호 입구 교차로, 더 지난 신광사거리까지 약 26분 이상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노현로입니다. 노형오거리에서 연동사거리 방향 부분 지체 흐름 살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근길 안전운전하셔야겠고요. 지금까지 교통정보였습니다. 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역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족끝이 느량이 식구다. 쏟아지는 뉴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초점. 오늘은 제주일보 진주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뉴스로 시작할까요? 네, 이달 제주 지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지역 주택 시장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전월보다 상승했는데요. 수도권과 지방 모두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주만 유독 전달 대비 10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입주 전망 지수라는 게 뭐 앞으로 아파트가 얼마나 원활하게 입주될지, 또 시장의 심리는 어떤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텐데, 이게 하락했다, 뭐 그만큼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뜻일 텐데 이유가 뭘까요? 네, 가장 큰 요인은 최근 제주시 애월읍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공매 시장에 나온 사건 때문입니다. 425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가 부동산 침체 속에 매각이 불발되면서 지역 실수요자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가 운영하는 공매 포털 온비드에 이 단지가 매물로 올라왔는데요.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공매 시장에 나온 건 제주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400여 세대면 제주에서는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고 꽤 큰 규모인데,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하는 담보물, 이게 공매 물건 가운데 가장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경우겠죠? 네, 맞습니다. 캠코에 따르면 현재 우선 수익자의 요청으로 공매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매각 절차를 잠정 철회한 셈인데요. 처음 공매가는 4,600억 원이었지만 유찰이 계속되면서 3,000억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결국 최초 감정가인 3,336억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7차 공매를 앞두고 중단된 것입니다. 공매가가 1,000억 원 이상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우선 수익자, 그러니까 신탁부동산의 매각 대금에서 채권을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엔 금융기관이 될 텐데, 그 금융기관이 그 가격엔 못 팔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각과 급락을 버티지 못한 채 공매가 철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지는 초기 분양 단계에서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곳입니다. 당시 애월 지역 평균 시세보다 20%에서 30%가량 비쌌는데 이게 결국 미입주와 유찰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부동산 경기는 좋지 않은데 가격은 더 올려받겠다고 하니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이어졌다고 봐야겠네요. 최근 도내 아파트 입주율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제주 지역 아파트 입주율은 65%로 역시 전월보다 10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 입주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도 조사됐습니까? 네, 입주 제한의 가장 큰 이유는 잔금 대출 미확보, 그다음이 기존 주택 매각 지연, 그리고 세입자 미확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돈줄이 막히고 기존 집이 안 팔리니까 새 아파트 입주도 미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공매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시장도 흔들리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애월읍 해안도로 인근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당초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무려 2억 원이나 낮아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마진을 포기하고 할인 분양에 나섰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떨이 분양, 땡처리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심리 위축이 심각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공매 중단에다가 할인 분양까지 이어지면서 제주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네, 주택산업연구원은 전국적으로는 입주 전망이 개선되고 있지만 제주처럼 미분양이 쌓이고 거래가 회복되지 않는 지역은 여전히 부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에 지금 부동산 과열 때문에 정부가 좀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 지역은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 참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어떤 맞춤형 대책이 필요할지 포커스 시간에서 아마 조만간 전문가 대담을 준비해보죠. 자, 소식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네, 제주에서 캄보디아로 떠난 20대 청년이 수개월째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감금 협박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가장 뜨거운 뉴스죠. 피해자 가운데 제주 청년들도 있어서 도민들이 걱정이 큰데요. 실종 상황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제주 서부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A씨 어머니는 아들이 지난 6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출국 이후 한 차례도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캄보디아 관련 피해 신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까지 포함하면 제주에서 캄보디아로 떠난 뒤 범죄 피해를 입거나 실종된 것으로 신고된 사례는 모두 5건입니다. 앞서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캄보디아에서 감금이나 협박을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실제 한 20대 청년은 협박을 받아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계좌번호를 강탈당했다고 진정서를 제출했고요. 또 다른 20대 청년은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출국했다가 금융계좌 정보를 요구당하고 감금, 폭행까지 당했다가 현지 교민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귀국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 청년은 가족이 납치범의 요구에 따라 3,5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한 뒤 풀려났습니다. 이 동남아 등지에서 특히 캄보디아 쪽에서 우리 국민을 노린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투자 유혹 전부 거짓말이니까요. 절대 속지 마시고요. 당국의 신속한 대응도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일보 진주리 기자였습니다. 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포커스다. 최근 제주도가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안을 공고했습니다. 5년 전 좌초됐던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건데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정읍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죠. 핫핑크 돌핀스 조약골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대정해상풍력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부터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앞바다에 5.56메가와트급의 해상풍력 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핫핑크 돌핀스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던 이유는 해안선에서 이격거리가 약 한 1.5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매우 가까운 곳에 18기의 해상풍력을 설치를 하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격거리 1.5km는 벌써 코앞인데 이게 지금 현행 조례 규칙상 해안에서 1km만 떨어뜨리면 얼마든지 해상풍력이 가능한 좀 규정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기술적으로 좀 멀리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1km, 1.5km 너무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대정읍 동일리 앞바다 어떤 생태적 특성을 가진 곳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대정읍 앞바다는 동일리뿐만 아니라 그 인근 하모리에서부터 일과리, 무릉리, 영랑리, 신도리에 이르기까지 남방 큰 돌고래들의 주요 서식처로 알려진 곳입니다. 네. 이 남방 큰 돌고래들은 해양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면서 그 바다의 어떤 건강함을 알려주는 지표종이기도 하고 핵심종이기도 한데 제주 연안에서는 이 동쪽 구좌 또 성산 일대와 더불어서 대정읍 동일리를 비롯한 이쪽이 남방 큰 돌고래들이 새끼를 낳아서 키우고
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요 서식처이기 때문에 생태적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특히 동일리 바로 옆에 있는 신도리, 사무실이 지금 신도리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신도리 쪽은 뭐 해안에 가보면 뭐 한 70-80%가 관측될 정도로 돌고래가 자주 출몰하는 곳인데, 그래서 사실 거기를 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4월에 해양수산부와 제주도가 이 신도리 해역 한 2.3 제곱킬로미터 정도를 국내 최초로 남방 큰돌고래를 위한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해양 생물을 기준으로 한 보호구역 지정은 뭐 전국에서 지금 3번째고 돌고래는 뭐 처음인데, 그만큼 어떤 생태적 가치라든지 해양 생물을 보호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풍력기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풍력기가 설치됐을 때 돌고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그 동일리 앞바다와 신도리 남방 큰돌고래 보호구역 사이는 직선 거리로 약 한 8.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동일리 앞바다에 이 해상풍력 발전기 18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날개를 해저면에 고정하기 위해서 이 타워, 몸체를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그 해저면에 박는 이런 소음이 매우 크게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또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 때문에 물속에서는 소리가 빨리 전달이 되고 8km 정도는 너무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이 돌고래들에게는 그 소리로 소통을 하고 먹이 활동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교란을 당하기 때문에 결국 이 대정 앞바다에서 새끼를 키우거나 먹이 활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해지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자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저 한림 쪽에 그리고 환경 쪽에 지금 해상풍력이 이미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동을 하고 있지만 뭐 돌고래 많이 지나다니더라. 그러니까 돌고래 공사 중에는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실제 가동을 하면 다시 돌아오더라. 뭐 이런 류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희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 한경 그다음에 한림은 한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남방 큰 돌고래들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돌고래들이 10분 혹은 20분 이상 그곳에 머물면서 충분히 쉬면서 친구들과 소통도 하고 먹이 활동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해상풍력 발전기가 들어선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모습만이 관찰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방 큰돌고래들은 제주 연안 전체가 서식처이기 때문에 어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그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상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한림이나 이 탐라해상풍력 옆에 돌고래들이 지나갈 때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놓고 마치 돌고래들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랜 시간 돌고래들이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그곳은 더 이상 어떤 유의미한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과학적으로 좀 연구를 통해서 내는 게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돌고래 보호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해상풍력 발전 개발로 인한 남방 큰 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걱정하시긴 할 겁니다만 사실 돌고래뿐만 아니라 다른 뭐 어업이라든지 해양 생태계라든지 조류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복합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뭐, 예를 들면 경관에 미치는, 영향, 뭐, 그 다음에 뭐, 환경권, 관광권, 그 다음에 이제 해양 생태계 해저의 변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대부분 이 해상풍력 발전기들이 연안 기준으로 해서 한 10km에서 또는 20km 정도 이격된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주 연안 같은 경우에는 한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km 정도부터 이격돼서 많은 수의 해상풍력 발전기들이 지금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 또 경관 뭐 인간의 건강권 환경권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이 사업이 좀 논란이 되는 게 이게 2021년에 이미 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어떤 이유로 제동이 걸렸던 거죠? 네, 2020년 4월이었고요. 네. 제주도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심의하다 보니까 아직 주민들의 수용성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동일리 앞바다에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이 18기가 설치가 되면 대정읍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데 대정읍 주민들에게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주민 수용성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제주도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고요. 네. 그런데 지금 제주도가 다시 들고 나온 사업은 처음 2018년에 제안했던 사업, 그래서 제주도 의회에서 부결했던 사업이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시 들고 나와서 이미 부결된 것을 다시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두 가지 쟁점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자, 주민 수용성 문제 때문에 동해안이 부결됐다면 제주도는 그럼 이번에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했다고 판단한 건가요? 2023년에 동일리에서 마을총회가 열렸는데 그때는 주민 다수가 반대를 해서 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업자 측에서 주민들에게 각서를 써주면서 보상금을 주겠다. 개별 세대별로 보상금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마을총회에서 이게 다시 그 다수결로 찬성이 되어서 그래서 다시 이 안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사실 어떤 보상금이라는 게 없었다면 주민들은 반대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어떤 절차적인 흥결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리 주민총회에서 통과됐다고 해도 사업 부지야 뭐 동일리 앞바다로 돼 있지만 그 주변에 그럼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린 뭐냐라는 반발이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하모 3리 주민들이나 1과 1, 2 이런 분들이 저희 하핑크 돌핀스에 연락해 와서 지금 다시 제주도가 똑같은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답하다, 이거 좀 막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고요. 네. 저희가 이 내용을 뜯어보니까 애초에 제한된 사업과 전혀 아무런 변경 없이 다시 추진하는 건 이거는 어떤 그 도민 결정권 이미 한번 우리는 반대를 했는데 그걸 다시 그대로 원하는 그대로 추진한다라는 건 도민의 의사, 도민 주권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풍력 개발할 때 그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라는 게 지금 고민 중에 하나인데 뭐 우리가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조례도 개발 이익을 환원하도록 하고 있으나만 이 개발 이익의 그 환원 대상의 범위를 아주 좁게 볼 것이냐, 제주도 전체로 볼 것이냐가 상당히 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주민 수용성 문제가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두 번째 쟁점이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당시 폐기된 계획과 이번 계획에 1도 차이가 없다 그러는데 전혀 진짜 차이가 없나요? 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56메가와트급의 그 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원래 제한된 사업이고 지금도 그 제주도 고시에 올라온 사업이고요. 만약에 발전기를 15메가와트급으로 해서 7기를 설치한다. 그러면 조례 뭐 최소 100메가와트급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도 맞고 사업 내용이 변경된 거니까 다시 한번 주민 의견을 들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이격거리가 지금처럼 5km, 2km 이 정도가 아니라 약 한 10km 정도로 나간다라고 해서 사업에 큰 변화가 있다. 또는 고정식이 아니라 어떤 부유식으로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에 큰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서 추진을 해볼 수는 있으나 지금 대정해상풍력은 애초에 거부된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한다는 점에 있어서 저희들은 도민 주권 차원에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 계획이 조금이라도 변경이 있다면 한번 논의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미 도의회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이걸 아무런 변경 없이 재추진하는 게 절차적, 아까 도민주권도 말씀하셨지만 절차적으로 본다면 타당하다고 보세요? 절차적으로도 당연히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제주도 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의를 해서 그걸 못하게 됐는데 약 한 3년, 4년 후에 만약 그 국토부가 똑같은 계획을 위치 변경이나 어떤 면적 조정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다시 한번 하겠다 그러면서 제주도 의회에서 심의를 해달라라고 하면 이거 받아들이는 제주도민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대정해상풍력도 아무런 내용의 변화 없이 다시 한번 이미 부결이 된 걸 해달라고 하는 건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역시 현장에서 찬성하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민총회에도 통과됐던 것 같은데 또 반대하시는 분도 아까처럼 여전히 존재하고 찬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런 찬반 갈등이 확연히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이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세요?
행정이 일단 이렇게 똑같은 고시를 그냥 막무가내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주민 수용성을 얻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그 재생에너지 해상풍력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런 그 발표할 때 그 동시에 어떤 주민 수용성 확보와 그다음에 그 생태계 혹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같이 검토하겠다라는 것도 동시에 발표가 되어야 이게 단순히 어떤 에너지 전환 사업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생에너지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방향이 우리가 에너지는 인간 사는데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 거는 뭐 시대적 과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시대적 과제를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좀 넘겨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환경적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이 파괴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재생에너지 추진을 하는 것은 매우 좋으나 동시에 같은 비중으로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제주도에서 해상풍력 발전 사업들이 이렇게 연안 가까이에 들어서고 있어서 저희들은 연안풍력이라고 부르는데 기존에 진행되었던 사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가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환경영향평가를 기반으로 한 어떤 연안 가까이에 지어지는 해상풍력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돌고래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알려가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의 조약골 대표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